이번 차시에서는 영어의 동사 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예를 좀 볼까요? walk, walking, walked, walked, play, playing, played, played, listen, listening, listened, listened 이렇게 말이죠. walk와 play, listen 그것을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하죠. 베이스 폼. 이 기본형의 ing라고 하는 전미사가 결합이 되면서 walking, playing, listening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죠. 혹은 ing 형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lked, played, listened 일종의 규칙성을 볼 수 있죠. 동사의 기본형의 ed라고 하는 이른바 과거형 전미사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형이 되고 여기에 동사의 기본형에 또한 과거형 전미사가 결합이 되면서 과거 분사형이 되는 이렇게 규칙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는 동사를 규칙 변화 동사라고 하죠. 물론 영어에서 불규칙 변화 동사도 굉장히 많죠. go, went, gone 이런 예들 말이죠. come, came, come, hit, hit, hit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불규칙 변화 패턴을 보이는 동사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영어의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이렇게 네 가지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동사 구의 구조, 건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동사 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 핵심 단어가 동사겠죠. 그 동사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단어의 의미 단위가 바로 동사 구일 텐데요. 영어의 이 동사 구의 다양한 예들, 형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의 예를 먼저 좀 볼까요? We are here. I like it. Everybody saw the accident. We laughed. 에서 바로 이 부분이 동사 구가 될 텐데요. 이 동사 구의 구성을 보시면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동사는 본동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본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동사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동사는 이렇게 현재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예문 먼저 볼까요? Everybody is watching. We were laughing. 해서 동사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동사구의 구성을 좀 보면 비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ing 형식, 즉 현재 분사형이 결합됐습니다. BING인데요. 이 BING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진행상을 표현할 때 쓰이는 동사 형식이죠. 그리고 이때 이 비동사는 진행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동사구의 형식을 또한 볼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문 보죠. They've enjoyed themselves. Everybody has worked hard. He had finished work. 에서 바로 이 부분이 동사구가 되죠. 이 동사구의 구성을 보면 have plus 본동사의 과거분사형이 결합됐습니다. have pp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이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완료상을 표현할 때 쓰이는 동사의 형식이죠. 그리고 이때 이 have는 조동사로 쓰인 거죠. 즉 본동사의 과거분사와 결합하면서 완료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have 플러스 본동사의 과거분사형 그리고 이 have는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일 경우엔 현재 완료가 되고 과거일 때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사 구의 형식이 have pp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다음에 예를 보면 they'll come, he might come 에서 바로 이 부분이 동사 구가 될 텐데요. 이 동사 구의 형식을 보면 will이라고 하는 이른바 서법조 동사예요.
서법조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기본형이 결합됐습니다. might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will, might, 혹은 can, could, may, must, shall, should, ought 와 같은 서법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서법조동사는 본동사의 기본형 앞에 와서 이 본동사만 가지고선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의 제약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can의 경우엔 가능성을 나타낸다든지 허락을 혹은 또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can이 본동사의 기본형 앞에 와서 의미적 측면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사 구가 서법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기본형으로 이루어진 예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의 동사 구 여러 가지 형식들을 봤는데요. 관련해서 퀴즈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문장이 제시되고 이 문장의 main verb, 본동사를 찾아서 표시하는 퀴즈죠. 보죠. Oh dear, it's raining again. 바로 이 부분이 동사 구가 될 텐데요. 비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ing형이 결합됐습니다. 현재 진행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경우엔 본동사가 raining 이 돼야 되겠죠. 비동사는 여기서 조동사로 쓰였죠.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My parents have n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자, 바로 이 부분이 동사 구가 될 테죠. have been, have been에서 have는 조동사로 쓰였고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 결합이 됐죠. have pp인데요. 완료상이죠. 그리고 본동사는 been,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인 been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죠. 자, 동사구의 형식들 지난 차시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문을 볼까요? Everybody has been working hard. He had been singing. 에서 자, 이 부분이 동사구가 되죠. has been working, had been singing. 에서 have 동사와 과거분사형이 결합됐어요. 여기에 본동사의 ing형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have pp에다가 또 bing가 결합이 된 셈이죠. 즉 완료와 진행이 동시에 교차해서 결합이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had been이기 때문에 여기선 과거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C 완료 진행, 즉 완료라고 하는 거의 동사의 형식은 have pp죠. 그리고 진행이라고 하는 것의 동사의 형식은 be ing니까 이것이 서로 교차해서 결합이 되면
최종 이러한 형식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구가 완료 진행 형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자, 여기에 또 다른 동사구의 형식 보죠. They'll be listening. He might have arrived. He must have been listening. 자, 이 예에서 동사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동사구의 맨 앞부분엔 서법조동사죠. will, might, must. 그 다음에 이 서법조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형식들 보면 BING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 시제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B는 조동사죠. 거기에 본동사의 ING 형식이 결합된 진행상을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에는 have PP, 즉 완료상이 되죠. have는 조동사죠, 여기서. 그 다음에 have been listening. have been은 여기에 완료와 진행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해서 완료 진행이 되죠. 오케이. 자, 또 다른 동사구의 형식의 예를 볼까요?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The windows have been cleaned. Lunch was being served. The work will be finished soon. They might be invited to party. 에서 바로 이 부분이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본동사의 과거분사형이 결합됐습니다. speak, spoke, spoken. 그 과거분사형이 비동사와 결합된 셈인데요. 이렇게 BPP라고 하죠. BPP, 수동형 문장의 동사의 형식이죠. 그 다음에 have been cleaned, have PP에다가 또 BPP가 결합이 된 셈이죠. 즉, 현재 완료이면서 수동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as being served 에서 그러니까 진행상과 수동형 문장이 이렇게 결합이 된 셈이죠. 그 다음에 will be finished 에서 will은 서법조동사고 뒤에 be, pp 수동형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might have been invited 서법조동사고 have pp 완료상이죠. 그 다음에 be, pp라고 하는 수동형 문장이죠. 그래서 이 might라고 하는 서법조동사의 완료상과 수동형 문장이 결합된 동사구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사구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동사구라고 하는 것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구에 의해서 영어의 시제라든지 또 상,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수동형, 서법조동사의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바로 이 동사구에 의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이죠. 이 동사구와 관련된 시제라든지 상, 또 수동형, 그 다음에 서법조동사의 다양한 용법들,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그러한 문법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사구의 다양한 형식들 혹은 패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퀴즈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제시된 문장에서 괄호 안에 해당되는 동사를 선택하면 되죠. 보죠. Douglas has been working very long hours lately. 자, 먼저 동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has been working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동사구의 구성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has는 조동사죠. has been, have pp에 완료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다음에 BING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have와 비동사는 조동사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working, 이것이 본동사죠. 현재 완료 진행이죠. 하나 더 해보죠.
You should have gone to the doctor straight away. 자, 이 문장에서 동사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should have gone. 여기에서 본동사를 찾아야 될 텐데요. should는 서법조 동사죠. 거기에 have gone, as he have to 일종의 조동사죠. 그리고 gone, 이것이 go의 과거 분사형인데요. 이것이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네가 곧장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이런 의미죠. 자, 나머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죠. 자, 영어에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의 기본형 앞에 조동사 do, 과거일 경우엔 did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do와 did 플러스 동사의 기본형, 이렇게 되면 동사가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가 강조가 되죠. 예를 볼까요? It was a wonderful party. I did enjoy it. 예, 아주 환상적인 파티였다. 내가 진짜 즐거웠다. 이렇게 될 텐데요. I enjoyed it. 이렇게 하기보단 I did enjoy it. 조동사 to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의 기본형 이렇게 쓰면 훨씬 이 enjoy의 의미가 강조가 되죠. 오케이. 예를 하나 더 보죠. I do agree with you. I think you are absolutely right. 예. I agree with you. 이것보단 I do agree with you. 이렇게 하면 agree 이 동사의 의미가 한층 더 강조가 되죠. 진짜 너에게 공감을 한다, 동의를 한다. 네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동사 to가 동사의 기본형 앞에 이렇게 쓰이면서 아주 정중한 초대를 할 때 쓰이겠습니다. 예문을 보죠. Do come and see us sometime. 예, come and see us sometime 이렇게 하는 것보단 do come and see us sometime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중한 공손한 초대가 되는 거죠. 언제 꼭 우리를 한번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ll be lots of people there. Do bring your friends.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친구를 꼭 데리고 오십시오.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Do bring K. 자, 이번 차시에서는 영어의 불규칙 변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이 이렇게 전미사 ed를 붙여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만들죠. 이러한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동사를 규칙 동사라고 했죠. walk, walked, walked, play, played, played, listen, listened, listened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쓰는 굉장히 많은 영어의 동사들이 불규칙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죠. 예를 들면 이 표에서 정리하고 있죠. 비동사의 경우엔 기본형이 be죠. 그것이 과거형에선 was와 were로 또 과거 분사는 been이 되죠.
이렇게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변화가 되죠. begin, began, begun, break, broke, broken, bring, brought, brought, buy, bought, bought, build, built, built, choose, chose, chosen, come, came, come,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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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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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id, done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이는 불규칙 변화 동사. 자, 이러한 불규칙 변화 동사 굉장히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이러한 동사들을 이 표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관련해서 퀴즈를 풀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불규칙 변화 동사의 예들이죠. 이러한 불규칙 변화 동사들의 불규칙 변화 패턴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coast, coast, coast처럼 원형과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동일한 경우의 예들이죠. 이 중에서 어떤 예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cut 같은 경우죠. cut, cut, cut. 예. hit도 마찬가지죠. hit, hit, hit. put, put, put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lit, met, met처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동일한 경우죠. 이런 예들은 tell, told, told 이런 예가 되겠죠. have, had, had 마찬가지죠. 이러한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GHT라고 하는 철자로 끝나면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동일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에 해당되는 걸 보면 catch가 그러죠. catch, coat, coat. bring, brought, brought 마찬가지죠. 또 다른 예를 보면 과거형의 철자가 o였다가 과거분사형에 와서 oen으로 변화가 되는 이러한 유형들요. 예를 볼까요? speak, spoke, spoken 이런 예죠. steal, stole, stolen도 마찬가지죠. 자, 나머지 동사들 그 불규칙 변화의 유형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동사를 쑥 빼버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문장의 의미가 아예 안 통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근데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이나 동작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게 문장 안에서 시간 그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세계가 갑자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흑백 사진 한 장으로 굳어버린달까요? 와, 흑백 사진으로 굳어버린다.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그 자료 심층 분석 시간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영문법 교재와 온라인 강의록, 그중에서도 모든 언어 구조의 출발점이 되는 1강 동사편을 준비했습니다. 아, 1강.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근데 솔직히 이 1강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약간의 피로감마저 들었어요. 피로감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했던 그 뻔한 공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다시 들춰내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으셨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1강 자료의 서문에 적힌 단 하나의 문장이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동사가 없는 영어 문장은 없다. 짧지만 언어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문장이네요. 그쵸? 우리는 흔히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명사가 그 문장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은는 이가가 붙는 주어가 중요하다고 배우니까요. 맞아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주체가 있어야 문장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명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런 사건도 못 일으킨다. 네, 문장이라는 세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서술부의 지형을 결정하고 또 상황의 인과관계를 만들며 심지어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통제하는 진짜 권력자는 바로 동사입니다. 아, 진짜 권력자. 네, 일강에서 동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동사를 장악하지 못하면 언어의 뼈대 자체를 세울 수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맞네요. 기초적인 단어의 형태 변화, work, worked, worked 이런 규칙 변화 같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동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일강 자료가 동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서 동사가 마치 영화 세트장의 감독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세트장의 감독이요? 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명사나 대명사들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세트장에 모인 배우들이라고 치는 거죠. 아, 명사가 배우다. 네, 아주 훌륭한 명품 배우들이 모여 있고 완벽한 소품,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요. 네네. 감독이 입을 열기 전까지 그들은 그냥 세트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아, 행동을 지시받지 못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동사라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딱 큐 사인을 줍니다. 자, 이 행동은 어제 일어난 일이야. 과거 시제로 가자. 오, 디렉팅을 하는 거군요. 혹은 이 장면은 지금 이 순간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는 느낌으로 연기해. 진행형으로. 아, 네네. 이렇게 시제와 상태라는 판을 짜고 구체적인 디렉팅을 내려야만 비로소 문장이라는 하나의 씬이 완성되는 거죠. 감독의 지시가 없으면 스토리는 1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감독의 디렉팅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면요. 동사의 형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의 장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장르가 바뀐다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감독이 시간의 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관객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현실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현재형은 아름다운 로맨스지만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다 라는 과거 완료형이 되는 순간 그 문장 뒤에는 이별이나 죽음 혹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숨어있는 서늘한 드라마로 변해버리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사랑했었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 일강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동사는 단순한 동작의 묘사가 아니라 화자가 이 상황을 언제로 인식하고 있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세계관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내가 동사라는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큐사인을 주면 나는 분명히 로맨스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스릴러 영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참 끔찍한데요. 자, 그럼 이 감독이 얼마나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연출을 하는지 구체적인 장치들을 좀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일강 자료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동사 혼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넘어서 이른바 동사구라는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레고 블록 같은 구조로 확장됩니다. 네네. 본동사 앞에 조동사인 be나 have 같은 것들이 막 찰싹 달라붙기 시작하죠. 네, 언어가 표현해야 할 현실이 복잡해질수록 동사 혼자서는 그 미세한 뉘앙스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조동사들을 끌어들여서 진행의 느낌을 주거나 완료의 의미를 덧입히는 연합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의 짜증 혹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자료에 등장하는 그 현재 완료 진행, 그 have been ing 같은 복합 구조들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악명 높죠. 네, 예를 들어 he has been working hard 이런 문장이에요. 굳이 이렇게 조동사를 have에 bene에 ing까지 세 겹, 네 겹으로 줄줄이 엮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렇게 길게 써야 하느냐? 네, 그냥 깔끔하게 he worked hard 라고 과거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he is working hard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의미 전달은 다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왜 굳이 세 개의 단어를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 낭비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완전 암기할 것만 늘어난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건 언어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을 텍스트에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극한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요? 이게 효율적이라고요? 네, 아까 영화 감독의 비유를 연장해 볼까요? He worked hard 라는 단순 과거형은 사건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툭 던져줍니다. 과거니까 끝난 거다. 맞아요. 마치 수사가 끝난 사건 파일처럼 이미 닫혀있는 정보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상태는 모르는 거네요. 반대로 He is working hard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 지금 찰칵하고 찍어낸 스냅샷이에요. 스냅샷. 네, 과거에 그가 얼마나 오래 일해왔는지 그 뒷배경은 사진 프레임 밖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은 완전히 닫힌 파일이고 현재 진행형은 앞뒤 맥락이 싹 다 잘린 스냅샷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그렇게 무자르듯 딱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쭉 이뤄지니까요. 어떤 사람이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다고 상상해보죠. 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스냅샷만으로는 부족하고 닫힌 파일로도 부족합니다. 이때 감독은 have been working이라는 특수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하는 겁니다. 특수 렌즈요? 네, 이 렌즈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시간의 궤적을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화면에 담아냅니다. 와, 롱테이크.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ing를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생생한 현장감까지 화면에 확 밀어놓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소름이 살짝 돋네요. 느낌이 확 오시죠? 네. 그동안 저는 have 플러스 been 플러스 ing를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달달 외워야 하는 복잡한 공식 1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흐름을 롱테이크로 잡아내기 위한 아주 정교한 카메라 워크였다니요? 방금 말씀하신 땀을 흘리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 진짜 확 와닿습니다. 다행이네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범인은 없고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우산이 있다고 쳐보죠. 네네. It rained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면 어제 비가 왔는지 며칠 전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It has been raining 이라고 하면 바로 방금 전까지 혹은 지금까지 쉼 없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는 그 축축한 현장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지속성과 현재의 역동성을 뭉뚱그리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대충 말하기 싫었던 거군요? 그렇죠. 동사구를 길게 엮어 쓴다는 건 문법을 꽈놓으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시간의 뉘앙스가 깊고 입체적이라는 화자의 강렬한 의지인 셈이죠. 조동사들이 결합하는 게 사실은 그 뉘앙스의 해상도를 아주 선명하게 확 높이는 작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뉘앙스를 조절하는 걸 넣어서 이번 1강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오, 어떤 대목이었나요? 바로 동사가 화자의 감정과 태도까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마법의 장치로 쓰인다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단어 do입니다. 아, do.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단어죠. 맞아요. 흔히 의문문을 만들 때 do you like it? 하거나 부정문에서 I don't know 할 때 쓰는 그저 문법적인 기능을 맞추기 위한 깍두기 같은 부품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의미는 없고 기능만 있는 빈 껍데기 단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본동사 앞에 do나 did를 떡하니 배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로 쓰는 용법을 소개합니다. 네, 강조의 용법이죠. 예를 들어 I enjoyed it. 그러니까 나 그거 재밌었어 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I did enjoy it 이라고 쓰거나요. 네네. I agree with you 대신에 I do agree with you 라고 쓰는 방식이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모바일 메신저가 떠올랐어요. 모바일 메신저요? 어떤 점에서요? 네,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로 대화할 때 그냥 평범하게 타이핑을 치다가 상대방에게 늘 진심이나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폰트 굵기를 아주 진한 볼드체로 바꾸잖아요. 아, 글씨를 굵게 만드는 거요? 아니면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고정하는 캡스록을 켜놓고 I agree 라고 쾅쾅 질러버리거나요. 하하, 맞아요. 대문자로 쓰면 막 소리치는 느낌이 나죠. 평범하고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는 텍스트에 감정의 볼륨을 최대치로 확 높여버리는 기능. 본 동사 앞에 굳이 do를 끌어다 쓰는 게 바로 이 볼드체 효과랑 정확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볼드체와 캡스록 비유,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하네요. 그쵸. 네. 텍스트 자체에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담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두라는 장치를 본동사 앞에 두면 글을 읽는 사람의 머릿속 음성에서 자연스럽게 그 두 부분의 강세가 확 실리게 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힘을 줘야 읽게 되니까요. 맞아요. 시각적인 텍스트가 청각적인 억양을 획득하는 순간이죠. 나 동의해가 아니라 나 진짜로 정말로 내 말에 100번 동의해 라는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공감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끈끈한 공감이네요. 이 강조의 두가 가진 힘을 이해하면 평범한 문장 속에 숨겨진 화자의 끓어오르는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죠. 감정의 볼륨을 확 키워주는 다이어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강 자료가 보여주는 두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마법은 바로 정중한 초대에 쓰이는 두입니다. 아,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감정적으로 가장 와닿았습니다. 오, 와닿은 이유가 뭘까요? 그 come and see us 대신에 do come and see us sometime 이라고 하거나요. 네네. 파티에 초대하면서 bring your friends 대신 do bring your friends 라고 하는 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사 원형으로 툭 던지는 명령문 구조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왠지 상대방의 등을 억지로 떠미는 듯한 뻣뻣한 느낌이 있잖아요. 와서 우리 좀 봐. 친구들 데려와. 맞아요. 자칫하면 상하관계에서의 지시나 통보처럼 들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앞에 do라는 단어 하나를 얹어주는 순간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문의 문턱이 바닥까지 싹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향해 레드카펫을 쫙 따라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레드카펫이요? 네,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꼭 오세요. 친구들도 꼭 같이 모시고 오세요. 하고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환대의 언어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 언어가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던 두라는 단어가 사실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스르륵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통의 윤활유. 단어 하나를 덧붙였을 뿐인데 문장의 온도가 차가운 지시에서 따뜻한 환대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죠. 이게 바로 1강에서 동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언어의 태도입니다. 정말 멋진 세계네요. 동사가 시간의 스페이를 조절하고 감정의 볼륨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온도까지 섬세하게 맞춰준다는 걸 알게 되니까 1강의 서문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사가 없는 영어 문장은 없다는 게 빈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사의 아름답고 훈훈한 뉘앙스에 취해 있다가 자료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뼈아픈 구조적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올 곳이 왔군요.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영원한 숙제, 바로 불규칙 동사의 등장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어릴 때 가장 많이 틀리고 교정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불규칙 동사들이니까요. 아, 원어민들도 틀리나요? 그럼요. 자주 쓰이는 핵심 동사일수록 오히려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무작위한 혼돈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찾아주려고 그룹을 묶어놨더라고요. 네,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죠. 예를 들어 끝이 GHT로 떨어지는 친구들. catch, caught, caught, bring, brought, brought, think, thought, thought 이런 그룹이죠. 네네. 또 모음이 O에서 OEN으로 미끄러지듯 변하는 그룹도 있어요. speak, spoke, spoken, steal, stole, stolen 이렇게요. 그렇죠. 발음이 비슷하게 변하는 것들끼리요. 그런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네. 이런 자잘한 패턴들을 몇 개로 분류해 놓는다고 한들 결국 예외의 예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다 통째로 외워야 하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다 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문법학자들이 자, 보이지? 이건 무작위가 아니라 규칙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언어 속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규칙인가요?
그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암기하기 편하게 만든 팁이냐? 아니면 언어라는 생명체의 본질적인 특성이냐를 묻는 것이니까요. 네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학자들이 나중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억지로 끼워 맞춘 분류가 절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고요? 네. 이 혼돈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어의 문법책을 잠시 덮고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언어의 진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언어의 진화요? 불규칙 동사가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는 활자가 발명되어 종이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허공의 소리를 통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먼저 있었으니까요. 산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장애물이 적은 골짜기를 찾아 길을 내며 내려오듯이 인간의 구강 구조 역시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가장 에너지가 덜 들고 발음하기 매끄러운 최소 저항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하기 편한 길을 찾는다고요? 네, 매일같이 쓰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다, 오다, 먹다, 가져오다, 잡다. 이런 동사들은 고대부터 중세를 거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주 빠른 속도로 발음되어야 했습니다. 아, 매일매일 숨 쉬듯이 쓰는 말들이니까 많이 쓰니까 입에 더 착착 달라붙어야 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캐치의 과거형을 원래 규칙대로 캐치드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캐치드. 약간 발음이 꼬이네요? 그렇죠. 치 소리 뒤에 드 소리를 이어붙이는 게 은근히 혀의 움직임을 끊어먹고 말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네네, 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고대 게르만어와 옛 영어가 섞여 들어가던 시절의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구멍 안쪽에서 공기를 부드럽게 마찰시키는 코트 같은 GHT 소리로 형태를 뭉뚱그려 발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캐치드보다 코트가 훨씬 말하기 편하니까요. 네, 스피크, 스포크, 스포큰처럼 모음이 변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크고 둥글게 벌렸다가 부드럽게 닫는 모음의 굴곡이 말을 자연스럽게 연음시키는 데 훨씬 유리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반항심이 생겨서 일부러 규칙을 파괴한 게 아니라 인간의 혀와 입술이 가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궤적을 찾다 보니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다듬어진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계곡의 조약돌이 강물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동그랗고 매끄럽게 깎이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입기를 많이 탄 단어일수록 더 매끄럽게 닳고 변형된 거죠. 아하. 반면에 일상에서 자주 안 쓰는 어렵고 딱딱한 단어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마모될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렇죠. 잘 안 쓰니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냥 원래 규칙대로 공장 출고 상태인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와. 이런 거시적인 음성학적 진화의 패턴을 이해하고 일강 자료의 불규칙 동사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와, 진짜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 표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만든 무작위 암기 리스트, 그야말로 짜증나는 정보의 과부하로만 보였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은 수백 년 전 시장통에서 농장에서 떠들고 대화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켜켜이 쌓여있는 일종의 화석이나 지층처럼 느껴집니다. 지친이라는 표현 참 좋네요. 그들의 입술과 혀가 찾아낸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의 리듬이 바로 이 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강에서 이런 패턴들을 굳이 묶어서 제시하는 건 무식하게 철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소리의 리듬과 혀의 움직임을 입으로 직접 느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불규칙 동사들은 더 이상 외워야 할 징글징글한 적이 아니라 영어를 가장 영어답고 자연스럽게 소리내게 만들어주는 음악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와, 일강이라는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에서 이토록 깊은 역사와 철학까지 끌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언어 공부의 진짜 매력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방대한 논의를 통해 얻어낸 것들을 한번 갈무리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영문법 교재 1강 자료를 통해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영어라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는 감독, 동사의 진면목을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일강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듯이 동사는 그저 무엇을 한다는 1차원적인 동작의 묘사를 훌쩍 넘어섭니다. 네네. 다른 조동사들과 레고 블록처럼 결합해 롱테이크 카메라로 시간의 궤적을 끈질기게 쫓아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have been ing처럼요. 네, 그리고 do라는 작은 단어 하나로
화자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전달하고 마음을 낮추는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볼드체의 효과였죠? 그렇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던 불규칙 패턴 속에는 인류가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소통하고자 했던 진화의 역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실로 경이롭고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했죠. 맞습니다. 이 일강 자료가 전달하고자 했던 동사의 결합 방식, 그리고 감정을 증폭시키는 볼드체 효과, 또 소리의 리듬을 담은 불규칙 패턴의 비밀,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영어 텍스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흘려보냈던 조동사 하나, 의미 없이 쓰인 줄 알았던 두 하나가 뿜어내는 그 섬세한 온도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단어장이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법 책의 활자 텍스트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의도와 역사를 읽어내는 것, 지식을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일강을 이토록 집요하게 파고든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며칠 동안 천천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 서문에서 동사를 장악하면 영어 문장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트인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네. 시간의 흐름을 찰나의 스냅샷과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로 정밀하게 구분하고 나의 감정과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조동사라는 미세한 다이얼로 쪼개서 조립하는 이 치밀한 영어의 동사 시스템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히 체화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걸 넘어서서요. 맞아요.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인지하고 시간에 감각하는 방식 자체가 영어의 구조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것은 아닐까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는 그 유명한 가설처럼 말입니다. 와, 생각의 구조마저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에 무심코 영어 문장 하나를 읽으실 때 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동사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어디로 틀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지형으로 은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